시작해 봅시다. 5월을. 아무래도 Y군이 이 책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Y군이 이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선은 보통 우리가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참 많은데 이제 그거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 이 책이. 내용 자체가 지금은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뭔가 획기적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가 결국엔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 뭐지, 미세한 거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아무튼 결국에는 이제 투명 인간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서 투명 인간이 실제로 됐고, 근데 그 투명 인간이 되어서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려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성향들의 사람들로 통해서 이게 투명 인간이 되어서도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투명 인간이 되었을 때 이러한 진짜 현실적인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책이고, 뭐 등장 인물은 이제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그래핀이 있고, 이제 그 그래핀의 동창이 캠프 박사, 그리고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알기 전에 이제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화제거리가 되고, 이제 들키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투명 인간이 되고 나서 토마스 바블이라고 하는 불량자를 자기 조수로 써서 어떻게 보면 자기 대체자로 이렇게 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배신당하고 돈도 다 빼앗기는 거고, 그 동창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실제로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되고자 했던 실험들, 그리고 되고 나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자기의 노력들, 야심을 털어놓으면서 이제 자기 동창을 꼬드기지만 동창한테도 배척당하는 거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또 도망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붙잡혀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이 글이 끝나게 되는. 처음에 이제 본인이 막 투명 인간이 됐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자기의 생각들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배타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예 다른 존재가 되었을 때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결국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리고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겪은 마음, 난 이게 명대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투명인간이라는 책이 뭐 과학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인간 사회에서 다른 생각, 소수의 생각들, 그 소수의 뭐 성향들 겪을 수 있는 생각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명대사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가 마지막 장에 이제 나의 질문은 그런 4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추려서 너네한테 미리 공유를 했던 거지. 먼저 나는 좀 궁금한 게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 갑자기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었어. 첫 번째 책이 너무 어렵다고 다음 거 쉽게 가자 해서 이 책을 선정했는데. 너는 이거를 그래도 어쨌든 한 번은 읽어봤던 소설이고 이게 네 머리에 기억이 남아있어서 이거를 한 거일 거 아니야. 우선은 내가 책을 읽고 나서 처음에 투명인간 하면 드는 생각들이 우선 재밌겠다랑 투명인간 되면 나는 어떠지라는 그 정도의 질문인데, 실제 책을 읽다 보면 난 투명인간 별로 되고 싶은 생각은 안 든다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배타적일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처럼 나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이 책은 가볍게 읽히지만 이 질문이랑 같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질문이 결국엔 답하기가 어려운 거지. 질문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책을 읽고 나서 이 질문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던 부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질문이랑 같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까? 그런 게 궁금했었어.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한 거지. 지난번이랑 다르게 어쨌든 장르가 명확했기 때문에 나는 접근할 때는 좀 편했던 것 같아. 이번엔 어쨌든 이게 소설이라는 게 명확하잖아. 이게 과학소설이라는 거 명확하니까.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영미 소설을 읽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 막 1890년대 영국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처음에 이 연민의 정 같은 게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 앞에 이제 여관에 들어와서 그 여관 주인한테도 좀 차갑게 대하고 혼자 있고 싶다고 하고 막 방문을 콱 닫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래도 이 사람이 사연이 있겠지, 뭐 사고를 당했든지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원래는 따뜻한 사람인데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인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변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긴 해. 앞부분까지는. 나도 이렇게 어떤 앞부분, 맨 앞부분에서는 나도 사람들한테 좀 차갑게 대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나도 좀 있어가지고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너무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앞부분에 좀 지나가다가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얘가 지금 강도짓을 하잖아. 그리고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연민의 정이 좀 사라졌어. 막 다른 은행 되게 그 마을에 되게 돈이 많은 재벌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금은방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되게 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를 품고 정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그거를 훔치는 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악의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악을 좀 극대화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때 이후부터는 좀 연민의 정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라지는 부분? 그런 게 그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좀 바뀌는 게 있었던 것 같고 남자 한 명을 막 이렇게 고용을 하잖아. 마블이란 불황자를.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뭐 이렇게 시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삐뚤어져도 많이 삐뚤어졌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보다는 되게 위험한 존재고 위험한 인물이고 투명인간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애처로움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쉴 곳이 없고 자기는 춥고 하지만 이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조금 처리를 해야 될 위험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끝에 가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파멸해가는 과정에서도 딱히 뭐 좀 안타깝다 뭐 그렇다든지 그런 생각은 조금 없어졌던 것 같아. 그만큼 이 사람의 잔혹함을 많이 봤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 동기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투명인간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뭔가 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맹신 같은 부분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발견했고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좀 환각 같은 느낌으로 자기의 체면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결국에는 공포정치까지 한 사람이 그냥 과학적인 호기심과 그런 그 지적인 탐구로 인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회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까지 다가오는 그렇게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나는 이 투명인간에 대해서 이 투명인간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감정의 변화? 처음엔 연민이 들고 그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이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이 사람이 없어질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것 같아.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봤던 영화랑 너무 달라가지고 나 좀 영화를 기대하고 봤는데 책이 좀 내용이 많이 달라가지고 좀 당황을 했었고 거기에서 나왔던 투명인간에 비교하면 여기는 정말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처음에 중간부까지는 그냥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하는지 막 이런 부분들 그냥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언제지? 89년, 1890년인가? 그 당시에 작가의 상상력이 되게 뛰어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시대지? 조선 말기인가? 흥선대원군. 네, 흥선대원군이 막 과거기억하고 막 이랬을 때네. 그 시절 1886년이니까. 였잖아. 그럼 막 우리는 막 외세 그러니까 막 세국 정책을 펴고 뭐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시대적인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다면 되게 뭔가 그 시대에 이 영국이란 나라가 되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실제로 뭐 산업 시대의 뭐 선두주자였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보게 됐고 책을 읽으면서 나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상황이 이제 자기를 좀 나쁘게 만드는 막 그런 엄청난 기술과 막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이런 꿈도 가지고 있었고 막 이랬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두드려 맞아 죽잖아.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걸 보면서 삶이 별로 그렇게 인생 무상 그런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아. 그런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아. 제이군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이 투명 인간의 대응이나 공포 정치나 뭐 다 죽여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얘기도 잘 안 하고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하는 거는 켄트를 만난 이유잖아. 그치. 또 엄청 중반부고. 그래서 이 음. 사람이 어떤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래서 작가가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식으로의 인물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물음표였었거든. 왜 그랬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뒤에 에필로그를 좀 보고 뭐 다른 그런 설명들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더라고. 이 투명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명해지는 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밀한 욕망은 그 사람이 악하던 선하던 상관이 없이 내 정체성을 감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뭔가 사실 이 투명 인간의 소재는 다른 데서도 많이 영화든 뭐 만화든 많이 이렇게 쓰이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것들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선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껍데기를 벗겨보면 악하다는 거지. 난 그렇게 이 책을 좀 읽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단순히 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신경질적이고 그 뭐 마을에서 싫어했고 뭐 이런 얘기 하기 이전에 이 H.G. 웰스의 이런 작가의 약간 그런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있고 가면을 써야 됐던 그런 것들을 없어도 될 때 어떤 행동을 인간들은 보여줄 것인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서 이런 스토리를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 그러니까 원래 책은 되게 인물 전개가 나는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모여 있으면 책이 심플하지만 지금 얘처럼 막 변화하는 과정들에 의해서 내포하고 있으면 안 쉽다고 생각하거든. 어떠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질문이 없었다면 뭐 디군이 말한 것처럼 찾아볼 만큼 그런 내용도 아니었을 뿐더러 뭔가 에필로그를 찾아보면서 생각하진 않았겠지. 그냥 책을 읽으면서 투명인간이 되면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 있겠구나. 투명인간이 됐을 때 불법적인 부분을 저지를 수 있다 보니 내가 투명인간이 되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 정도로 아마 생각이 끝났을 것 같아. 근데 난 지금 쉽게 읽히고 끝난 상태 같아. 책이 그래. 계속 해보자. 근데 순간 너도 질문 보면서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있었잖아. 근데 딱 생각하고 나니까 또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만 거지. 아까 줄거리들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누구는 얘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지만 누구는 결국 결과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원인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된 거다. 이 차이가 있잖아. 그게 나는 되게 질문지 만들면서 생각을 하게 됐다. 질문지에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그냥 저도 그거 그런 건 못 느꼈는데. 그냥 질문지 만들면서 생각했던 거는 2번 정도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꿈꾸는 이상, 뭐 그게 어떤 게 되고 싶다가 뭐 투명인간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투명인간처럼 가볍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사실 이게 해석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이 책이 난 기술 얘기한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답하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책의 전개라든가 이 책의 인물의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이 단순한 기술서적을 쓰려고 하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소설은 아니지 않나? 지금 이 책의 투명 인간과 결국엔 투명 인간이라는 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그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뭐 명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름 자체가 되게 익숙하다라는 거지. 근데 그 당시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3번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당시 느낌으로 과학이 발전했을 때 투명 인간이라는 게 생기고 타임머신이라는 게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 과학적인 설명이 안 됐을 때 같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투명 인간 이런 거 말고 과학 발전에서 이제 지구 멸망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투명 인간이라는 그런 명제를 나는 그 시대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지금 시대는 익숙한 거고. 1번부터 해서 각자 돌아가면서 하고 마지막에 Y군이 왜 이런 질문을 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책의 내용처럼 투명인간이 된다면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에서 내가 약간 글의 안에서 약간 발췌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투명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도 바보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거든. 춥고 사나운 기후와 사람들로 북적대는 문명화된 도시에서 말이야. 이 미친 실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투명인간이 지닌 수많은 능력을 꿈꿨지. 그날 오후 접어들자 의 절망감이 엄습하더군. 나의 인간이 욕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었던 거야. 물론 투명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지. 하지만 그것들을 얻는 순간 그것들을 마음대로 향유할 수 없게 되었어. 라는 건데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면 투명인간이 된다면 인간으로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단점은 그것들을 마음대로 향유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보인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어떤 특정한 누구로 인식된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그 투명인간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숨을 수 있는 수많은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좋을까라는 거는 좀 약간 좀 곰곰이 생각할 만한 거긴 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안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 투명인간이 됐을 때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이 책을 좀 읽고 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투명인간이 되는 게 좋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 글쎄, 나도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여기 주인공 너무 착한 것 같아. 주인공 누구? 여기 투명인간? 투명인간 주인공 너무 착한 것 같아. 착하다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이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했어.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뭔가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결국엔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장점보다는 확실히 단점이 훨씬 많을 것 같아. 왜냐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오는 단점들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욕망의 관점으로 봤을 때의 장점들을 실행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단점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단점뿐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단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인간이라고 했을 때 내가 투명인간이 됐다가 다시 원래 돌아왔다가 이러면은 진짜 최강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그치. 그치 최강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넘버 원이 투명인간으로 고온하는 거잖아 계속. 그치. 그래서 나는 투명인간의 장점은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굳이 찾아보자면 뭐 내가 정말 그냥 정보 습득 그냥 어디 못 가는데 그냥 몰래 들어가가지고 뭐 들어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뭐 들어가서 알지 못하는 어떤 거를 듣고 스파이처럼 그다음 또 구경꾼으로 그냥 사는 거지. 사람들 뭐 하는지 그거 굳이 찾자면 그렇지만 사실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왔다 같은데 갔다 하면은 할 게 진짜 많은데 아무튼 그렇고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없고 투명인간으로서 나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느낌? 살아있을 이유가 있나? 투명인간으로 사는 게? 이게 어떤 이유가 있지? 결과적으로는 외로움.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게 무서움과 공포와 항상 경계로서 존재하게 되는. 진짜 너무 인간 사회를 사는데 외롭다는 그 혼자의 그 외로움을 물리적인 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견디는 건 진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이상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먹고 자고 싶고 하는 모든 기본적인 삶이 노숙자보다도 더 어려운 삶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장점은 없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게 단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아무튼 단점으로 따지면 되게 좀 별론 것 같아. 투명인간. 이 책 읽고 나서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아. 예전에는 뭐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아니면 투명 망토 막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냥 투명인간으로 사는 거? 그거는 정말 별로 인간의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그걸 겪으면서도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이유가 있나 살아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냥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이 책이 투명인간이기 때문에 질문한 거야. 투명 아무 생각 없이 막 썼구나 너.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원래 질문은 그거지. 책을 읽기 전에 투명인간의 장단점과 책을 읽었을 때 투명인간의 장단점?
인데 음, 그냥 책 읽고 나서 결국 투명인간 된다면 장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알아서 앞에 거랑 비교할 것 같아서 질문을 이렇게 썼던 거고 나는 이제 질문이 단순한데 되게 그 촘촘한 설계가 있는 느낌이야 다. 모든 질문이 그냥 단순하고 그냥 어려운. 그냥 너무 질문을 길게 쓰면 생각하는 거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질문을 심플하게 하면 왜 이렇게 질문했지부터 해서 다 고민하잖아. 그 고민을 하라고 그냥 질문을 심플하게 쓴 거야. 라고 포장을 해본다. 장점은 사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투명인간 영화를 봤던 게 기억이 나서 그 과학자 초점으로 뭐 했던 부분을 조금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결국엔 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목표하는 바가 다 장점이었을 것 같아. 이 책에 그래핀이라는 사람도 뭔가 목표가 있었겠지. 그냥 그게 된다면 뭘 하고 싶다. 근데 보통은 장점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목표가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 빼고는 투명인간이 돼서 뭘 하겠다는 없었던 것 같아. 모든 책이나 영화가. 그래서 뭐 장점은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장점으로 하려면 뭐 아까 얘기했던 스위치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 아니면 완벽하게 정말 독재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장점으로 뭔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대신에 나 빼고 나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투명 인간들로 만든다.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단점은 뭐 H양이 말했던 그런 외로움부터 해서 혼자 살아간다는 거, 그거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성향이 조금 책 읽다 보면 페이지 그 152페이지 보면 이 사람은 뭐 투명인간이 되기 전부터 애초에 워낙 경계심도 많았고 주변에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점이 더 부각됐던 것 같아. 투명인간에 대해. 근데 성향이 좀 달랐으면 뭐 다른 방식이 또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내가 투명인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책에서 보이는 단점들 중에 제일 큰 건 난 외로움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로움이 결국에 인간 사회에 부적응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로 가지 않을까. 제이군이 투명 인간이었으면은 난 사회가 좀 따뜻해졌을 것 같아. 아니야, 제이군이 왜 무리를 아무도 좋을 것 일으켜. 같아. 왜 아무도 많은 동의를 안 하는 거지? 무리와 어떤 그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들, 뭐 사고들이 사건을 연달아서 해결한다든지 일어나면서 뭔가 약자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이렇게 되게 그 제이군이 되게 뭐랄까 선량한 어떤 청년 이미지지 않니? 나만 그래? 우선 이미지의 제이군이 은행부터 털면서 은행에 자기 돈 계좌 자체를 바꿔서 엄청 많이 한 다음에 사고로 에이, 은행 안 죽고 믿어. 나서 금으로 가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예 은행 안 사고로 죽음으로 위장한 다음에 제이군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살아.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도움이 되는 이렇게 삶을 선택해야지만 이 투명 인간도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저 너무 하지 않았어? 이상적인 얘기야. 그 마블? 제이군은 마블 제이군이 투명 인간 되면 왠지 내가 좀 부탁하는 것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여러모로 그거 호구잖아 약간. 그런 의미에서 한 아니, 건 아닌데.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치? 수수료 좀 부탁을 받고 들어주지 이런 거. 않지. 부탁을 들어주지 않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분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약간 장점을 다 얘기를 안 한 것 이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약간 장점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해석들을 보면 이 그리핀이 애초에 색소 결핍증 환자라서 자신들을 괴물 보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도망가고 싶었다는 생각들을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투명 인간을 그래서 그런 거를 개발을 했고 원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거든. 책에도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도망쳐야 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은 투명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약간 하게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고 국가에서 관리하면 그게 장점이 될까? 투명하면 관리가 될까? 관리가 안 될 것 같아. 일단 관리 자체가 안 될 것 같아. 우선 그 근데 약간 투명 인간으로 사는 전자팔찌처럼 거랑 죽는 거랑 무슨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 회피하고 싶고 그 시선이 너무 괴롭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그렇지. 심한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가져와서. 근데
혼자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만 제외하고는 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사라져도 돼라고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그게 죽음과 아예 별개일 수 있는 거지. 그거 지금 말하는 것 또한 다수의 생각인 거지. 소수의 고통받는 사람은 그 소수의 사람들만 나한테 있으면 다수의 사람들은 없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또 갑자기 짠해졌네 이 투명인간. 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 더 깊이 가지 말고 분위기가 너무 다운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Y군이 먼저 이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약간 나도 이해가 안 돼서 본인이 꿈꾸는 이상은 무엇이 있으며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장단점은? 이거는 Y군이 먼저 대답을 좀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 이거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까 말했던 그런 이상도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그 이상은 그냥 투명 인간처럼 뭔가 내가 될 수 있다. 뭐 히어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떠한 뭐 결국에는 인간이 못한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 난 사실 처음에는 그 기억을 한번 뭐 하면 다 기억하는 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고 망각이란 게 엄청 좋은 거기 때문에 저런 거는 별로 안 좋구나. 기억을 계속 한 번 보면 유지하는 게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뭐 아무튼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 보통 투명인간도 어떤 사람들의 이상일 거고 투명인간 말고도 어떤 사람들은 뭐가 되고 싶다.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 어떠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잖아.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순간이동? 되게 단순해. 순간이동인데 걔는 남한테 민폐를 끼치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장소에 결국엔 위의 장단점에서 단점을 다 없앨 수 있는 그건 안 들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타임머신이나 뭔가 이런 것들은 다 뭔가를 일그러뜨리고 하지만 순간이동은 뭔가 내가 원하는 장소, 누군가 필요할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배달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잖아. 그냥 그런 것도 나의 하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순간이동 모든 사람들이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거야? 아니 그냥 우선 내가 해보고 싶어. 자기만 하는 거야. 나 이거 질문을 잘못 생각했네.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사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상이 아니고 그냥. 뭔가 그럴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상 사회가 아니라 약간 이런 투명인간스러운 어떤 특정한 어떤 스페셜한 그런 거를 약간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 Y군의 빨리 물어봤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잘못된 생각이다. 꿈꾸는 인간 사회의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해. 의미가 없다고. 본인이 꿈꾸는 이상 그냥 본인이 말이 너무 어렵게 썼는데 그냥 본인이 되고 싶은 히어로 능력이 뭐가 초능력 있으면, 이런 거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런 갖고 거지. 싶은 초능력? 근데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이상이 모든 사람이 순간이동이 있었으면 참 더 사회가 발전되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 헐. 근데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그 점핑이었나? 뭐 그런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가본 위치는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 그냥 난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뭔가 그 영화에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불법이라서 그걸 또 제재하는 국가 기관들이 또 있더라고. 그럼 나부터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약간 꿈꾸는 이상이라기보단 약간 올 것 같은 약간 미래 사회 중에 하나가 노화 정복? 노화 정보가 뭐야? 노화 늙어가는 정복. 것에 대해? 이제 늙질 않는 거지. 아... 그런 사회가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 지금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노화를 늦추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직 완전히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사회가 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 장점은 일단 뭐 당장 내가 오래 살 수 있다겠지만 단점은 그렇게 죽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문제가 많아질 것 같긴 해. 경제적으로든 뭐 이런저런 뭐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못 구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살면서 한 인생 결혼도 한 3번 하면 되겠네. 나는 특별히 꿈꾸는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어차피 뭐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인가 봐. 그래서 갖고 싶은 능력이나 이런 건 있지 않을까? 일단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되는 거 갖고 싶지 않아? 야, 지금 말이 나 안 말이 돼서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야. 아니 뭐 돈이 많아지고 싶다 이런 것도 없어? 아니 그거는 뭐 꼭 꿈을 꾸진 않지. 이상은 아니지. 그거는 이제 언젠간 현실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앞에 얘기한 애들은 뭐가 되냐? 막 말이 안 되는 얘기 계속 했는데. 뭐 투명 인간도 뭐 하나의 그런 거였고 막 아니면은 뭐 되게 아까 순간이동 이야기도 나왔고 뭐 되게 노화
이렇게 정복하는 것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직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잘생겨지면 이상 아니야? 그냥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건? 그거는 이제 이상이 아니고 이상한 거. 이상형이 되는 거지. 그때는 이상이 아니라 이상형이 되는 거지. 이제 만인의 이상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헐. 너의 이상이면서도 만인의 이상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네. 그럼 잘생겨지는 거? 아니 키가 그럼 그게 20cm 장단점이 뭐가 있어? 단점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장점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뭔가 제이고 호구처럼 될 것 같은데 잘생긴 호구? 아니야 무슨 아, 좋다. 혹은 아니야. 그러지 마. 제이군 성형계 뭐 해야 되나 성형계? 제이군 성형하기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아니 다시 그냥 태어나야 돼. 아니 20cm 정도 키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상으로 하면은 좀 말이 되려나? 불가능하잖아. 말 된다. 말 된다. 말 되지. 이 정도면 말 돼. 된다. 키 커보자 한번. 그러면 키가 크면은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 어쨌든 뭐 아니야, 그 유목사님 설교 들었잖아. 단점이 있을 수 있어. 그치, 허리 나가고. 키가 작아지고 싶진 않잖아. 솔직히 얘기해. 키가 작아지고 싶어? 그치. 여기서 더 작아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작아지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 지금도 유지하고 싶어. 그냥 나이가 들면 물론 꼬꾸라지겠지만 지금도 난 되게 딱이야, 딱. 딱 이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근데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왜 이상사회라고 봤는지 모르겠네. 그럼 나는- 사회적으로 한번 봐봐. 너가 얘기해줘봐. 나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뭔가 바라는 이상사회는 이것도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지만, 이거는 초능력이나 이런 건 아니지. 그냥 내가 원하는 이상사회니까. 그거는 그냥 모든 존재가 그 존재로서 존중받는 사회? 난 이런 거를 좀 꿈꾸는 스타일이야. 이 땅에서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인정받고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인정되고 그런 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근데 이건 절대로 오지 않겠지?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는 옳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존재가 관계로서 맺어졌을 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악과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장점, 단점. 그냥 정말 질문처럼 처음에는 단순히 이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걸 원해. 이런 가치를 원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장점만 생각했지. 왜냐면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장점만 있을 거니까. 근데 단점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단점을 생각해보니 이게 이상 사회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았어. 기분이 좀 안 좋았고. 또 아까 금방 그 이제 초능력이나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는 나는 과거로 가는 거? 과거에 후회가 많으면, 아쉬움이 많으면 그런 생각하지. 많은가 봐. 그래서 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그 것도 겨울로 있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겨울로 타임머신을 타고 야, 겨울로 가는 건가? 야, 또 편집해야 된다. 그만해. Winter is coming. 그만해. 그래서 야, 너 지금 아주 안 좋은 타이밍에 그거 던졌어, 단어.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좀 부모님 젊을 때로 지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 너무 나이가, 나는 건강하게 20대, 30대를 보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제 60대, 70대가 되시니까, 최근에 집에 갔는데 우리 엄마가 젊을 때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어릴 때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내가 못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놀러 다니는 거, 내가 학교 가는 건 친구랑 노는 거에 빠져있지. 지금 내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 내가 10년, 20년 전에 그걸로 주변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너무 따뜻할 것 같아. 그럼 단점은 이것도 과거로 갔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과거로 가면은 이거 인생 엄마 뱃속으로 이것도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좀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긴 한데 뭔가 내가 과거로 가고 싶다고 10살로 가면은 지금 있을 때가 20년이 버텨야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영화도 있잖아. 왜 과거로 가는 영화 뭐지? About Time?
거기에서는 그 단점이 그렇게 나오잖아.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과거로 가는 능력으로 갔다가 다시 왔더니 내 자식이 바뀌어 있는 그런 게 나타나가지고 뭔가 클라이막스로 가는 플롯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겠지. 아 근데 되게 있었으면 좋겠다. 딱 한 번이라도 갔다 오고 싶다. 야. 우선 노화 능력으로 오래 살아보고 괜찮다. 여러 가지 다 섞어보자 우리. 노화 능력은 지금 하고 있다니까 우선은 살아보자.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대답하다 보면 그게 뭐 결국 과학이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과학의 발전이 결국엔 지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말이 있고 실제로 발전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상이 현실화가 됐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과학적으로 믿는 거는 뭔가 틀리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신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런 게 생기면 오히려 더 그런 게 과속화될 것 같거든. 질문은 과학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게 단점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초점으로 조금 답을 듣고 싶어서 저 질문을 했던 것 같아. 명언 중에 그런 명언이 있잖아. 자연의 어느 것을 봐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명언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신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세포라던가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컨트롤러 없이 자기들의 역할들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연에 있는 어떤 그것들을 봐도 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명언에 대해서 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과학의 발전들이 그런 것들을 침해한다 그래도 복제를 해서 유전자적인 어떤 선별이 인간에게까지 미치는 사회가 온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666 칩 같은 것들이 해서 어떤 관리가 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고 해도 빅브라더라든가 신자는 그래도 존재할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마치 영세전에 너희를 정하신 것처럼 하고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난 그런 과학의 발전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더 셀 거다라는 생각을 나는 속으로는 하고 있어. 그래서 큰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믿는 사람이 안 믿게 되던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 과학이 발전을 하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하나님을 더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과학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이제 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또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 예전에는 무조건 과학의 발달은 곧 인간이 멸망을 하고 지구가 이제 멸망을 하고 더 많은 불신자들을 양산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한 것 같아. 믿을 사람은 믿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 오히려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신앙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모르지 어떻게 될지는. 근데 꼭 부정적으로는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디군 얘기한 것처럼 중세시대도 있었고 르네상스도 있었고 근대도 있었고 현대도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회국정책. 막는 폐우등 차고 막 그랬잖아. 어떤 시대에도 그런 기술이 발전의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복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 근원된 행복을 위해서 복음은 필요하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지금의 현실만 봐도 우리가 어쨌든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큰 과학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발전보다는 우리 인간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편리함은 확실히 이게 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적인 편안함? 그런 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기술적인 것으로 해결이 됨으로써 그 나머지 2년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오는 거잖아. 그냥 나는 이쪽 분야에 있으니까 계속 그런 경험적인 어떤 소비를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콘텐츠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그런 거를 향유하고 소비하게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또 기술이 발전해 오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개인 최적화적인 맞춤적인 서비스가 되니까 되게 소규모의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지 어떤 콘텐츠 중심의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져오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개인화적인 어떤 모습들, 그리고 묵상하지 못하고 되게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 어떤 영적인 누림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는 모르겠다. 이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막 부흥회를 가고, 막 우리가 그렇게 이게 막 금요 철야 예배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서 다른 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개인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기술 발전이 될수록 이게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안 좋아질 수 있는 것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020년도인데 멀리 가지 않고 한 2050년도쯤 되면은 우리가 30년 정도 나이가 먹었다고 쳤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로 다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일자리도 계속 없어지고 기계가 다 대체가 되고 있고 뭔가 프리랜서들이나 그런 게 급격하게 이게 좀 빠르게 전환되는 어떤 시기이기도 하잖아, 지금의 그게. 그래서 2050년도 되면은 진짜 이게 어떤 인간과 이런 일반적인 생태계의 자연과 기계가 되게 공존할 것 같은 삶이 되게 일상적으로 기계나 이런 기술들이 우리 삶 속에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도 또 그런 면에서 지금 나는 이번 코로나를 받으면서 이렇게 막 주변에 그런 우리도 교회도 못 가고 하긴 했지만 그런 국가 전체가 인간의 어떤 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것도 오히려 기술이 발전을 할수록 그런 게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통제가 되고 어떤 게 되면 종교가 국가 아래에 이게 컨트롤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좀 약간 무신론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하면서도 뭔가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는 게 내 마음속으로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나는 사실 있거든, 성경 속에서. 그게 막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는 부분이 마음속으로까지 믿어지는 부분이 있고,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인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과학이 나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부분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지식적으로 뭔가를 확신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믿음으로 딱 이게 아니라 뭔가 믿음으로 딱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는 약간 그런 게 컸던 것 같은데,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마음적으로 막 고민했던, 안 믿어졌던 부분이 당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돼서 감사할 것 같다라는 사실 생각은 들었고, 이게 그러면 제이군과 의견과 좀 비슷한 거네? 어떻게 보면? 아무튼 제이군이 말한 거랑 결론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시작점이 좀 다른 것 같아. 시작점이 시작점이 좀 다른 다르고 거지. 과정이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믿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게 좀 더 세밀하게 보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자잘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될 때가 가끔 있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잘 모를 때는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다리 멈춰야 뭐 했을 때 그 하루 멈춘다 해서 멈추는 거 맞아? 이랬는데 뭐 누가 창조각 하는 사람이 그거 계산해서 실제로 멈춘 거 맞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홍해가 갈라지는 부분도 갈라질 수 있다. 그런 갈라지는 현상이 있다. 근데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그 타이밍에 그거를 알고, 아무리 그 타이밍을 그 물결을 아는 사람이라 해도 그 타임에 그 많은 인원이 도착해서 건너는 그 타임에 맞추는 게 과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성취구나. 한번 읽어보고 이 질문과 함께 너가 한번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질문을 좀 정리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조금 많은 것들을 내 주변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또 책 자체는 사실 뭐
그냥 읽고 끝나겠지만 조금 우리가 막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하고 좀 현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 그래서 추천하는 말은 이지문을 보면서 이 책 한번 읽어봐. 가이드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서. 이 책을 만약에 추천한다면 나 아마 약간 다른 책이랑 약간 세트로 추천을 할 것 같아. 아이만? 아니, 멋진 신세계. 어, 그 멋진 신세계를 쓴 사람의 할아버지가 이 책을 쓴 사람의 아마 선생님일 거거든. 이 허버트 조지 웰스의 그 선생님이야. 그래서 약간 아. 비슷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영국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세트로 약간 추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보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 그냥 읽으면 영화로 본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게 읽을 수도 있어. 동화책이나 막 이런 데로 본 것처럼. 맞아. 그래서 그런 거랑 세트로 보면서 기술 발전이나 뭐 익명성이라던가 뭐 인간의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좀 다시 읽을 만한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추천할 것 같아요. 책을 추천한다면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나 역시도 약간 인간에 대한 어떤 악함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걸 단순하게 그냥 과학기술, 공상과학기술 소설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 책을 추천하는 것 자체는 좀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Y군이 질문을 이제 몇 개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 뜻은 추천을 하기 싫다는 건가요? 꼭 안 해도 되지 추천. 아, 그러니까 굳이 근처한테 이 책을 읽어보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 약간 그렇게 정리하자. Y군 상처받지 말고. 이거 상처받을 게 아니 있나? 모든 책을 다 추천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맞아. 그렇지. 그러면 반대로 추천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니까 여기 그 질문을 얘기했는데 질문과 같이 이제 뭐 던지면 좋을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런 질문 뭐 기술을 꼭 기술적인 건 아니라고 했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그런 거를 보는 사회적인 시선 뭐 이런 거를 가진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질문과 같이 이 책을 가지고 질문을 뽑아내고 그걸로 같이 이런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질문과 더 적합한 책이 많을 것 같아. 베스트는 그 아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치 이 질문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다른 랩런트들한테 추천해 줄 때 이거보다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내가 또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나는 이거 너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읽었다는 거. 그리고 난 재밌게 읽었다는 거. Y군 믿어줘. 그래. 나 여기 막 마스크 테이핑 막 이런 것도 했어 진짜야. 이거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잘했어. 난 재밌게 읽었어. 됐어 그럼. 원래 약간 책에 뒤에 작품 해설이나 이런 거 잘 안 붙잖아 원래. 이거에서 얘기하는 게 뭐 기게스의 반지, 뭐 하데스의 모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신화들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그리고 뭐 가장 약간 생각났던 신화 중에 하나가 마이다스의 손. 마이다스? 미다스의 손? 미다스의 손. 그거 그냥 건드리면 다 금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거 자기 아들도 장갑 금으로 쓰면 만들어 되잖아. 버리고 막 그런 거. 그런 어떤 능력이 가져오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것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H양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 좋은 이야기들은 사실 많을 것 같아.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데도 투명 인간일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자면, 그 없어. 얘기했던 대로 없어. 멋진 신세계랑 같이 세트로 추천한다. 그치 그렇게 세트로 추천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나는 그렇다. 그러면은 Y군의 질문과 함께 D군의 책 추천을 함께 한다면 나도 추천할 만한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네. 웃기다. 잘했어. 야, 와이프 기분 나빠졌잖아. 진짜. 열심히 다 읽어놓고 이게 뭐야. 그렇다고 거짓말할 순 없잖아. 잘했어. 야, 솔직하면 좋다, 야. 뭐 그런 걸로 상처받아. 잘했대. 야 잘했으면 됐지 뭐. 지금 Y군이 잘했다고 했어. 그럼 끝이야. 잘했어. 봐. 신경 안 써. 야, 너 저 어조에서 느껴지는 게 안 들려? 안 들려, 너는? 저 어조에서? 겁나 느껴져 어. 지금. 난 뭐 만나면 앉아서 까일 것 같아. 인사도
전화도 안 받아줄 것 같아 지금. 당분간 너 인사하지 할 마라. 때 그거 보자 막 이런 느낌이야 지금. 제2군부터 마무리 마무리 발언 발언? 해주실래요? 제2군 마무리 발언. 글쎄요, 좀 처음에는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서 이 내용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탐구를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근데 아까 H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베스트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좀 책이. 야 자꾸 내 얘기 야! 꺼내지 마. 또 낙서하잖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낙서하잖아. H가 마이크 말한 것처럼 야, 이게 그 좀 뭔가 베스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야 들었어. 솔직하면 나만 하면 돼 나만. 네. 웃겨, 진짜. 뭐야 꺼져 썼어. 여기 소설에 제일 많이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 꺼져. H양 마무리 발언 해줘봐요. 아니 저는 근데 마지막 4번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대답을 한 거지. 저는 이 책을 되게 애정 있게 읽었어요. 진짜 정말이야. 그래서 막 중간에 이거 중간에 테이핑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메모도 하고 인상적인 거 연필로 찍찍 끊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빨리 읽었고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이 한 편의 책을 보자고 하면은 좀 이거 한 편의 딱 책을 보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 권에 그 지난해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 회에 이렇게 조금 처음에 읽기 쉽고 가벼웠지만 여러 가지 질문으로 해석해보고 내가 이 북토크를 처음에 임했을 때랑 두 번째 임했을 때 좀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 어쨌거나 처음엔 진짜 읽기 싫어가지고 진짜 카페에서 뛰쳐나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 내용의 결과와 내가 이거를 추천을 하니 안 추천을 하니를 떠나서 애정을 가지고 책을 많이 대하게 됐고 그리고 추천을 하고 안 하는 거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야! 나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알았어. 되게 이 북토크를 하는 이 여정에서 되게 애정을 가지고 만난 두 번째 책이다. 그렇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야 수습이 안 되잖아. 오, 수습이 나 안 정말 되잖아. 나한테 H양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야 맞아. 된 거야? 야, 너무 너 디금 빼고는 다 전달이 다 됐어 지금. 진짜로? 좀 편집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다 전달 다 됐어. 일반적으로 뭐 재밌는 거 없어? 추천해줄 때는 사실은 내가 진짜 재밌었던 거 위주로 이렇게 했다면 뭔가 이런 북토크를 하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 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책을 추천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제안해서 이렇게 읽는 책이었는데 앞에 이제 너무 심각한 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가벼우면서도 뭔가 나도 사실 질문은 책을 선정하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책 선정함에 있어서 뭔가 추천해 줄 때 질문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책을 추천하면 좋겠다. 근데 이 책은 나도 아까 H양이랑 디군이 말한 것처럼 뭐 신세계 그 책이랑 그리고 뭔가 질문과 함께 뭐 좀 다듬어서 이렇게 연계해서 좀 좋지 않을까. 결국엔 책 뭐 나누고 이러는 게 한 번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질 테니까 그런 연계성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저번 달에 어떻게 보면 아이히만 추천해놓고 다들 읽기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좀 미안했는데 이번 달은 그래도 좀 내가 그래도 추천 잘했네라는 이렇게 매기고 끝내면 되나요? 너 참 별로다. 화면 공유 다시 켜줘야 될 것 같은데. 야 낙서하자. 화면 공유 다시 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 참 별로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마무리할게요. 이번 달 수고하셨고 1984? 1984. 1984 조지 오웰. 조지 오웰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지금 현재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많은 이 시국에 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읽어도 될 것 같고 먼저 그냥 멋진 신세계를 연결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들이 영미문학을 참 좋아하는구나. 좋네. 그러게 갑자기 어쩌다가 영미문학에 이러다 나중에 셜록 홈즈 막 읽고 막 그런 거 아닌가?
나는 한국 소설만 읽어가지고 영미문학은 잘 안 친한데 열심히 읽어볼게. 영미문학이 또 재미있는 건 또 재밌는 것 같아. 인사를 그래. 합시다 그럼. 안녕. 여기까지 합시다. 빠이. 빠이빠이. 자, 안녕.